몰카는 누군가를 속이고 몰래 촬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쁘다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상대의 실수나 불법을 포착하는 함정 취재 역시 인식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언론계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카 취재나 함정 취재를 싸잡아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에 부합하는 보도를 위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데도 보도윤리를 어겼다는 공격으로 본질을 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은 간명합니다. 몰카 취재나 함정 취재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허용 기준은 불가피성과 보도 내용의 공익성이어야 한다.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0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일보가 소개한 해외 사례 2010년 10월자 기사입니다. 피파 집행위원이 함정 취재에 걸려서 금품을 요구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월드컵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축구연맹, 세계축구연맹 피파의 집행위원은 투표권을 갖고 있고 이 사람에게 언론사 기자들이 로비스트를 가장해서 접근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해다오. 자, 이 함정 취재에 나선 언론들은 미국의 로비스트로 가장합니다. 이 당시에 미국도 월드컵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상황입니다. 미국의 로비스트로 가장해서 미국에 투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를 받은 집행위원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구를 받은 이 집행위원은 나이지리아 집행위원이었습니다. 미국의 표를 찍겠다 대신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다오. 축구 경기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네, 뭐 이런 등등 기금을 조성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죠. 그러니까 매표에 응한 겁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착복 뭐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만 본국, 자기네 나라를 위한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였지만 엄연한 매표였고 그래서 이 집행위원들은 자격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전형적인 함정 취재예요. 뭐 자주 볼 수 없는 기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이것 역시 세계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세계일보 2023년 올해군요. 올해 3월에 세계일보가 보도한 영국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투잡을 제한하는 함정 취재에 넘어간 영국 의원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의원들 실제 현직 영국 의원들이고요. 함정 취재라는 덫을 놓은 주체는 시민단체와 탐사 전문 기자였습니다. 둘이 공동 협업을 해서 취재를 했고 영국의 주간지 업저버가 보도했습니다. 재밌는 내용은 이들 함정 취재를 한 주체가 한국 이 컨설팅 회사를 가장했어요. 그래서 가짜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영국 국회의원들한테 접근합니다. 우리는 한국 국적의 컨설팅 기업이다. 우리에게 자문위원 역할을 해다오라고 제시를 합니다. 가짜 컨설팅 회사를 세워놓고 자문위원 자리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투잡을 제한하는 것이 왜 함정인가? 미국 국회의원들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투잡, 겸직을 제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면서 컨설팅 회사 자문위원 역할도 해다오.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일당 1만 파운드, 한화로 1,600만 원 정도를 내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도했습니다. 이게 올해 3월 기사였고요. 이 기사는 올해 6월 기사입니다. 로비스트 함정 취재에 이번에도 영국 의원들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함정을 팠을까요? 함정은 뭐 소수 매체나 또는 뭐 비주류 매체나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BBC입니다. 영국 BBC와 또 일간 데일리 텔레그라프가
합동 취재를 했어요. 영국 의원들, 장관까지 지낸 영국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합니다. 돈을 건네는 로비를 시도합니다. 이들은 피지의 이익단체의 관계자로 가장해서 이 피지가 다시 영국 연방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피지가 영연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해달라. 발언도 해주고 로비도 해주고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걸려든 사람이 우리가 뭐 많이 요구할 수는 없고 이 정도만 주시오라고 한 돈이 반나절에 500파운드, 하루에 1000파운드. 하루에 1000파운드면은 막 16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달에 4일 동안 피지 관련 노력을 하고 4,000파운드 받았던 겁니다. 4,000파운드 하나로 약 700만 원 정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소개하는 또 하나의 사례. 영국 타임스의 일요일판인 썬데이 타임스. 영국에서 이런 함정 취재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이 썬데이 타임스도 한국 기업을 가장했어요. 한국의 태양광 에너지 기업 로비스트를 가장해서 상원 의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중에는 장관을 지낸 노동당의 잭 커닝엄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안을 했대요. 월 12,000파운드, 약 2,600만 원 정도로 합시다. 이런 것들 다 그대로 노출이 됐고 후폭풍이 컸다고 하죠. 어떤 의원은 당원 자격 정지, 그리고 의원직 사퇴, 상원 원내 총무직 사퇴, 상하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이렇게 함정 취재는 보도 가치가 충분할 때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또 상당한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에서만 이 함정 취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뉴스타파가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했던 함정 취재 사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사례이기도 한데요. 방송에서 체리를 팔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체리 농장 업체를 뉴스타파가 만들어서 가짜 농장을 만들어서 정말 체리 전문가인 것처럼 연기를 해가면서 누굴 낚았어요? 방송사를 낚은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 프로그램 중에 뭐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뒷돈 받고 프로그램인 것처럼 가장해서 뒷돈 받고 광고를 해주는 이른바 뒷광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겠다고 뉴스타파가 함정을 팠던 거예요. 아예 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의뢰를 했고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가짜 사례자, 엉터리 전문가를 동원해서 마치 진짜 체리 농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방송 좀 해주세요. 돈 드릴게요. 이랬는데 덥석 물었습니다. SBS 비즈가 생생경제 정보 톡톡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이게 그 방송 화면입니다. SBS 비즈,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영양만점 체리. 이 영양만점 체리를 만드는 사업체는 가짜. 이런 것들을 취재하고 방송된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함정 취재의 한 유형입니다. 이건 함정 취재와는 좀 달라요. 불법으로 촬영된 몰카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해서 언론사가 그걸 받고 보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건 이런 이유로 보도할 만하다 해서 보도한 경우예요. 뉴스타파가 2016년에 연속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이른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이 동영상에는 성매매로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고 뉴스타파는 그 장면을 보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이건희 안가를 두고 이른바 안가를 만들어 두고 거기서 불법 성매매를 하고 또 그 과정에 삼성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 때문에 보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 뉴스타파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안가로 쓰인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그 장소는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였는데 삼성 고위 임원의 이름으로 계약이 돼 있었고 그 돈의 출처가 뭐 이건희 비자금이다, 뭐 또는 삼성 돈이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파장이 매우 컸죠.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취재윤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 개입 의혹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혹들이 제기됐어요. CJ와 삼성 간에 혹시 그룹 간 다툼의 산물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불법 촬영된 이 동영상은 삼성과 또 CJ와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1년 뒤에 보도가 이루어지고 1년 뒤인 2017년 9월에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한 보도를 한겨레가 했습니다. 어떤 의혹을 남겼나? 의혹이 여전하다는 거죠. 이건희 동영상 그 이후 이런 재판을 통해서 그 전에 이제 물론 수사가 진행됐고요. 성매매 의심 동영상 이 촬영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됐고 협박하는 데 활용이 됐고 누구 등에게 전달이 돼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까지는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돈 출처, 삼성과 CJ의 이 충돌 과정, 그다음에 CJ의 조직적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질 중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재벌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은 그때 이건희 회장이 코마 상태에 오랫동안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아예 기소 유예가 됐었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직접 전달받는 동영상이 공개된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몰카로 찍혔기 때문에 취재윤리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할 겁니다. 여러 언론이 물어 뜯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언론에 과연 당신들은 보도윤리를 따질 자격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앵커 리포트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